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텔의 연례 행사인 인텔 비전 행사를 통해서 HPC, 고성능 컴퓨터용 서버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 CPU를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차세대 서버 CPU에 이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2E가 탑재됐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호퍼도 HBM3가 탑재된다는 점을 공개했는데요. 인텔도 HBM2E를 자신의 서버 CPU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HBM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는 인텔 입장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큰 제품입니다. 이 공정은 과거 10나노 슈퍼핀 공정으로 불렸던 인텔 7나노로 만듭니다. 사실상 TSMC 삼성의 7나노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 공정입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그간 미세 공정 개발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수세적이었던 슈퍼컴퓨터 등 HPC 시장에서도 기술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내놓는 제품입니다. 특히 사파이어 래피드는 인텔이 처음으로 여러 개의 다이를 연결해서 이른바 멀티 다일 구조를 도입해 내놓는 CPU인데요. 이 사파이어 래피드는 최대 400제곱밀리미터의 SoC 다이 4개를 연결해서 최대 1600제곱밀리미터 크기의 CPU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제조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모노리식 다이가 한 800제곱밀리미터 정도인데요. 이 멀티 타일로 2배로 늘린 것입니다. 이 덕분에 사파이어 래피드는 인텔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던 코어 숫자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문제는 멀티 다일 구조에 따른 타일 간 데이터 전속인데요. 만약 여기서 변목 현상이 생기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인텔은 EMIB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서로 다른 공정과 아키텍처 기반 칩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CPU, 그래픽, 메모리, 입출력 단자 등 복수의 칩들이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MIB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EMIB 기술 덕분에 이런 식의 멀티 다일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인텔의 입장입니다. 기억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경쯤이었죠. 인텔의 펩 겔싱어가 AMD가 리드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기술력을 자신한 제품이 바로 사파이어 래피드입니다. 기술통인 겔싱어가 지난해 초 인텔의 컴백한 이후에 사실상 처음 내놓는 서버 CPU라서 그만큼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고대 역폭 메모리가 탑재되기에 CPU 교체에 따른 D램 업그레이드 수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CPU 경쟁이 불붙어 CPU 교체 수요가 일어나면 자연스레 D램도 CPU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신제품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지금 인텔이 AMD 등에 고전하고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시장의 지배자는 인텔입니다. 인텔의 신제품이 파급력이 있을 만큼 좋은 제품이면 시장 반향이 클 수밖에 없고 최신 D램도 더 많이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호황을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CPU 업체와 D램 업체의 협력은 필수인데요. 이 사실 겔싱어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가장 고마진 시장인 서버 시장에서 AMD의 기세도 무섭기 때문에 인텔의 대응이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텔의 칩 생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체 칩 생산 계속 해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텔의 자체 팹에서 프로세서 생산이 가장 첫선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앞으로 하게 될 파운드리 사업이고 마지막이 자신의 칩을 모두 자신의 팹에서 만들 수는 없기에 일부 칩을 외주화해서 다른 파운드리에 맡기는 물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텔의 미세 공정이 지지부진하면서 TSMC에 점점 더 많은 물량을 맡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삼성과 경쟁하게 되는 그것은 파운드리 분야 이 한 개 분야인데요. 나머지는 인텔의 자체 칩 제작과 칩 외주화는 모두 삼성의 수혜를 보게 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인텔의 물량을 더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텔의 차세대 서버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에 HBM2E가 탑재된다는 소식의 배경을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